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번 한파는 좀 길게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보도 그렇게 나왔고. 자,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제 자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1유형이라고 제가 표현했나요? 자화는 화색이 일찍 들어오는 스타일이 있고, 그 일찍이라는 것은 10월부터 12월 초까지,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 길어야 12월 초입니다. 보통 11월 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2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수채화와 유사한 형태의 발색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황화도 제가 개나리 새끼는 화통을 일찍 벗기고 빛을 줘야 훨씬 더 화색을 늘려가고 잡색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채색계는 화통을 씌우기보다는 두껍게 수태를 덮어놓고 빛을 적게 줘야 아주 부드러운 황색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자화도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그렇게 분류가 돼요. 일찍 들어오는 것과 늦게 들어오는 것. 자, 일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색이 늦게 들어오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죠. 늦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10월, 11월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씩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결정적으로 1월이 넘어가야 굉장히 아주 다량으로 늘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자화처럼 화판 최상 표피에 있습니다. 근데 뭐하고 비교가 쉬우냐면요, 수채화하고 비교가 쉽습니다. 그러면 수채화가, 우리 이제 수채화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채화를 발색시킬 때 제가 1월달이 넘어가서 화통을 벗기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잘 들어오는 건 좀 일찍 벗기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잘 들어올 때 있고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있죠.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있는 배양토죠. 배양토 산성화와 안정도입니다. 그리고 빈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 발색하는데 어느 정도 빛 갖고 가는 3천, 4천 룩수 또는 6천에서 7천 룩수,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체 품종 특성마다 그 특징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 춘난, 물론 한국 춘난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춘난도 그럴 것 같고 중국 춘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일경일화의 특징이 있다면 고작 갈라졌어야 제 생각에는 2만 3만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이 붙어 있었던 것이 한 길어야 글쎄요 한 5만 년 될까요? 5만에서 2만 년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같은 데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흑산도 난초라고 그랬죠. 5월에 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로 그거 갈라진 거야 만 년이 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보이니까. 그렇다면 자화의 특징이 대다수가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이 비슷한데 왜 이 유형이 생기느냐, 그건 따로 분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색에서도 차이가 나요. 화색에서도 한국 춘난의 자화 특징 잘생긴 걸 보면 흑자색에 가깝습니다. 엽록수가 조금 남기면 더 진해지죠. 안 남기면 그냥 아주 짙은 자색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엽록수가 좀 남긴다면 흑자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홍 계열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도가 아주 진하면 우리 수채화에서 농도 진하면 어떤 색으로 보이죠? 거의 흑색에 가깝죠. 흑자색인데 녹색이 낀 흑자색이 아닌 순수한, 그러니까 생명으로 따지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색을 전공하고도 그 부분 딱 얘기하라면 마땅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의 반사 산란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녹이 없는 흑자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농도가 짙은 흑자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홍에서 흑자색의 계열까지 보입니다. 근데 그 난초들의 특징이 뭐죠? 화통을 씌우거나 빛을 적극적으로 차광했을 때 그런 현상이 보이죠. 그리고 수채화가 보면은 화판 안쪽에 주로 무늬가 있는데 덩어리까지 있죠.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자화 부분에 묶어야 될지 아니면 수채화 부분에 묶어야 될지 고민할 정도의 아주 화색이 발현이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와 유사한 자화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뚜렷하게 수채화 흔적을 남긴다면 수채화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채화 부분이 약한데 전반적으로 자색이 전체 화판에 깔려 있다. 그럼 좌화 부분으로 묶어야 맞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발색, 예를 들어 그런 종류의 발색은 조기 화통이 중요합니다.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엽록소를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서 그 엽록소를 완벽하게 차단이 돼서 멀건 형태, 그 특징이 뭐 백황색이나 또는 제가 이제 전에 까볼 때 이 앞에 보이는 것도 이게 해보면 백황색이에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차광을 해서 뵙게 보면은 이게 들어옵니다. 색이 이제 화색이 들어오는 게 편하는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추워지는 시점, 그 추워지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이겠죠. 어젠가요? 어제부터죠. 그러니까 12월 올해는 아주 본격적으로 추워진 날짜로 따진다면 13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벗겨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걸리다 보니까 하나씩 해서 딜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유형은 역시 그 시점을 넘기는데 엽록소가 적극적으로 막 들어오는 난초가 있으면은 화색보다도 엽록소가 빨리 들어온다면 늦게까지 씌워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아주 늦은 경우는 2월 초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1월 중순 대부분 그쯤 벗겼을 때가 화색 농도도 좋고 그 다음에 엽록소도 안 들어오는 품종들이, 우수한 품종들이 그래요. 반면에 엽록소가 아주 잘 들어오는 품종이 있어요. 그건 뭐 따로따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엽록소 들어오는 것과 자색이 있어도 뭐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얘들은 유전적으로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엽록소가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온다. 화색도 있는데, 그렇다면 2월 초승용이 벗겼을 때가 오히려 화색이 훨씬 더 선명하고, 대신에 그건 흑차색은 없습니다. 자홍 계열이 있죠. 그런 차이점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화를 대부분 1유형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대략 제가 볼 때는 8, 90%는 그 정도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제 2유형이라는 늦게까지 화통을 씌워야 되는 것은 불과 한 20% 전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거든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그 정도 되고, 저도 한 품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발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색 발색은 제가 수태망은 덮는데 그거 갖고 발색이 안 되더라는 거죠. 화통을 씌워 보니까 아무런 색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씌웠는데 그때 비로소 화색이 들어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것도 수채화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춘난 국화든가요, 그 난초 때문에 수채화도 제가 알게 됐고 바로 늦게 들어오는 유형의 자화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색 방법도 알게 되고 그거를 일반에 공개하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우리 에라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아주 훌륭한 화색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자생지에서나 아니면은 구입했거나 이런 데서 화색이 좋아서 구입을 했거나 산채를 했는데 일반 자화 발색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러한 유형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구독자분들이요, 제가 저한테 이제 요구 조건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요 앞에 이게 핸드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작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소리를 크게 했더니 울림이 굉장히 강해서 오히려 그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어떤 건지 알아요. 대부분 그 노트북입니다. 아니면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가 따로 있죠. 그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는 안 들리지 않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여러 번 테스트 됐고, 저는 이제 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장비가 우수한 편이 아니죠. 카메라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스피커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고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중국산 뭐 1, 20만 원대 갖고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댓글 넣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매일 하루에 제가 우리가 이제 그 대략 이제 한 강씩 이렇게 올리죠. 한 달이면 며칠 쉬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가 많을 때는 많게는 제가 한 10일도 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막이죠. 자막을 못 넣고 그냥 올려드리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난과식물 전용 채널은 이종목 어초2TV고요. 그 다음에 뭐 약초나 자연 관련, 야생, 버섯 이런 관련해서는 어초TV라는 게 있어요. 뭐 낚시도 있고 그런 거를 두 계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 어초2TV에서 춘난을 보여드리는 거는 경제적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어초TV에서는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을 해서 이쪽에 보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감사하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계좌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께 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고작 제가 움직이는 기름값 정도 나옵니다. 오늘 좀 잠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꾸준히 해서 제가 그 목적이 그렇다 그랬죠. 그 에라닌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다시 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입문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화체 이유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라 그랬죠? 수채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화색이 늦게 들어오는 유형이 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발색 패턴을 못 찾아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